자, 오늘부터는 미래를 위한 국토 개발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토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국토 개발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국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던지 혹시 우리 3월달 우리나라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많이 공부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산이 좀 많죠. 산이 많고 평지가 비해서 좀 적은 편이고, 또 뭐 갯벌 등과 같은 아주 다양한 이렇게 국토가 형태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이렇게 강물이 여름 되면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뚝을 쌓고, 또 우리 논농사를 짓다 보니까 물이 부족하면 저수지를 만들어서 어떤 농사 짓기에 좋은 땅을 계속 만들려는 노력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우리나라가 이렇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환경을 파괴하는 국토 개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그렇게 환경을 파괴하는 국토 개발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보다 이렇게 어떤 친환경적인 국토 개발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 3단원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국토 개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국토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국토라는 한정된 자원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 그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국토 개발이라 하겠죠. 아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어떤 대규모 간척 사업을 한다거나, 간척 사업이라는 것은 바다를 메꿔서 우리가 쓰는 땅으로 만드는 것을 간척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를 건설한다. 그리고 주택을 만든다. 그 다음 국제회용 시설, 대표적인 우리 부산에 백스코 같은 거, 그 다음에 백수 같은 대형 건물을 세우거나, 또 우리 기간 산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 아주 어떤 도로 같은 철도 도로, 그런 공항, 항만, 다리, 터널, 댐 이런 것들을 우리 기간 산업이라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모두 국토 개발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국토 개발의 종류대로 각각의 이제 이런 국토 개발을 하게 되면 그 국토 개발에 따라서 그 지역에 아주 어떤 그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장점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공장이나 주택, 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당연히 그 지역의 사람들이 공장이 늘어나니까 주민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고, 주택이 늘어나면 사는 주거 공간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가 발전하게 되겠죠. 그런 도시가 발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보다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도시가 만들어지는, 혹은 이런 어떤 국토 개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연이 훼손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림이 파괴된다. 그 다음에 갯벌들, 아까 전에 갯벌 간척 산업은 바다를 메꾼다 했죠. 그래서 갯벌이 파괴된다. 이런 어떤 자연 훼손과 관련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국토 개발을 하면서 자연에 어떤 영향을 그동안 미쳐왔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진들은 우리나라 국토 개발의 아주 전형적인 아주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주택을 만든다,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다리를 만들고 댐을 건설하는 거죠. 이런 국토 개발이 왜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내일 같이 한번 고민해 볼 겁니다. 이런 국토 개발의 필요성과, 그 다음에 이런 국토 개발 때문에 자연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지금 조사할 내용 중에 하나, 자, 지금 복수 노트, 거꾸로 노트 적고 있죠. 자, 이걸 한번 적어 보세요. 국토 개발의 필요성 무엇인지 물음표하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국토 개발이 자연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어떤 국토 개발이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주택단지를 개발하면서 자연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이런 다리라는 걸 만들면서 자연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요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꼭 조사를 해 오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 장도 또 나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어떤 국토 개발의 종류를 살펴보고 그 국토 개발이 물론 우리 생활에 아주 많은 편리한 영향을 미쳤지만 아주 여러 환경에 아주 파괴하는 훼손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산림 그 어떤 산에 그 땅을 산에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 결국은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야 되겠죠. 벌채를 했다. 그렇게 그 벌채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숲이 사라질 것이고, 숲이 사라지면 그 숲 속에 살고 있는 동물들, 동식물들이 즉 산림 생태계가 파괴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산이 파괴되다 보니까 그 산의 나무들이 물을 이렇게 비가 내리거나 했을 때 물을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홍수나 가뭄의 조절력이 약해지는 거고, 따라서 산사태가 발생하게 되고 도로가 붕괴되는 그런 피해까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면서 국토 개발을 했지만 결국 자연이 다시 우리 인간들을 파괴하게 된다는 그런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국토를 이용하고 개발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최대한 환경 파괴를 줄이고, 그 다음에 환경과 개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란 어떤 것일지 우리 다시 한번 또 고민해 봐야 되겠죠. 결국은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라는 것은 환경과 인간이 아주 사이좋게 조화롭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개발이 바로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겠죠. 자, 그러려면 최대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개발을 할 때 환경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될 것이고, 또 이미 개발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었으면 이제 그 파괴된 환경을 되살리려는 노력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대표적인 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서울의 청계천 여러분 이야기 들어봤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예전에 이제 산업화되는 시절에 청계천 위에를 이렇게 시멘트로 막아가지고 도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막았던 도로를 다시 다 이렇게 드러내서 예전에 청계천을 흐르는 모습처럼 복원하려는 산업, 이런 것들이 바로 환경을 되살리는 노력 중에 대표적인 예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예는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부산에도 대표적으로 파괴되었던 그 하천을 살리는 게 온천천 살리기 들어봤나요? 그 온천천 역시 어떤 환경을 되살리게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하려면 먼저 우리가 어떤 방법, 어떤 순서를 거쳐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개발에 앞서서 그 지역에 이런 개발을 했을 때, 도로를 만들었을 때 혹은 다리를 만들었을 때 이랬을 때 그 지역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겠죠. 또 만약에 이런 과정 속에서 최대한 어떻게 환경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오염 물질이 나올 것 같으면 그 오염 물질이 주변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어떤 정화 시설 같은 거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끊임없이 개발이 다 끝난 이후에도 환경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1972년부터 1999년까지 무려 3차례나 국토 종합개발산업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발전이 밑바탕이 되는 산업단지라든가 교통통신시설, 또 이런 국민복지, 생활복지 수준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라는 거죠. 이런 국토종합개발산업이요. 그런데 이제 2000년부터는 이제 드디어 제4차 국토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 4차 국토 종합계획이 이전과 다른 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어떤 환경보다는 개발 중심이었다면 이 4차부터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 개발을 중요시. 이게 뭡니까? 환경 친화적인 국토 개발을 말하겠죠. 굉장히 중요시 되었고, 2014년에는 그게 더욱더 이렇게 보완되어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수정돼서 계획이
확정되었다라는 거 정도 알면 되겠죠. 자, 아래 이 사진은 이 그림은 제4차 국토종합수정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녹색 국토라 되어 있죠. 녹색 국토, 녹색이란 말이 여러분 뭐가 떠오르나요? 환경이라는 게 떠오르죠. 환경. 그래서 개발 중심이 아니라 이제 환경과 함께 국토를 개발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요 경쟁력 있는, 품격 있는, 지속 가능한 세계로 열린. 자, 특히 지속 가능한 친환경 국토 요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 환경 친화적인 국토 개발에 내용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선생님 계속 이야기하지만 특히 이렇게 지속 가능한이란 말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지속 가능한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개발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개발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이 개발을 할 때 이 개발하는 그 순간에 막 한꺼번에 모든 걸 다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동안 꾸준하게 천천히 미래를 내다보면서 개발하자, 이런 의미의 어떤 지속 가능한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꼭 알아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국토 개발의 문제점을 한번 내일 공부해보고, 환경 친화적인 국토 개발의 방향성, 여러분이 생각하는 환경 친화적인 국토, 만약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혹은 뭐 환경 무슨 장관이죠? 어떤 이런 환경과 혹은 우리나라의 국토 개발과 관련되는 이런 것들 이끌어가는 아주 이렇게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친환경 국토 개발 방향을 어떤 식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까?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겁니다. 자, 거기 앞서서 선생님 숙제를 하나 내줄게요. 자, 무슨 숙제냐면, 우리 최근에 우리 국토 이런 개발 관련해서 아주 큰 산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개발 산업이 있었는데, 무슨 산업이냐면, 4대강 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큰 4대강을 아주, 사람이 더 살기 좋도록, 혹은 생물들이 살아가기 좋도록 만든 산업이었는데, 자, 여러분, 과연 이 4대강 산업이 과연 친환경적 산업이었는지, 환경 친화적인 국토 개발이었는지 한번 내용을 한번 찾아보고 여러분의 한번 의견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4대강 산업이 환경 친화적인 국토 개발이었다 일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그 4대강이 환경 친화적인 국토 개발이 아니었다 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고 그 4대강 산업이 과연 환경 친화적인 관점에서 환경 친화적인 국토 개발이었는지, 아니면 환경 친화적이지 못한 국토 개발이었는지, 자, 요거는 여러분들 의견이 여러 가지 분분해 합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를 찾아보고 또 너무 이렇게 보면 나타나는 것들이 환경 친화적이 못하다는 내용이 또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꼭 그것만 보지 말고 처음에 시도했던 그 의도도 한번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환경 친화적인 국토 개발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기 바랍니다. 자, 요건 내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 마칠게요. 다시 한번 내일 우리 반 단체티 입고 오는 거 알죠? 꼭 입고 오세요.